일하다가 쓰러져서 경추가 손상이 와서 사망했다는데요? 노무사님 이거 당연히 산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원인이 뭐죠? 이거는 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로사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까요? 근로자분이 50cm 되는 높이, 그러면 글쎄요, 뭐 무릎 정도 될까요? 높이에서 일을 하시는데 낙상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낙상,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경추 손상이 온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거예요. 경추 손상이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보이죠? 낙상이라는 사고로 인해서 경추 손상이 왔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산재 신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간단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가서 전신 촬영을 해봤더니 뇌출혈이 발견됐어요.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뇌출혈인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래서 쓰러지신 건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냥 낙상을 하신 거예요. 진짜 업무상 사고예요. 그냥 떨어진 사고예요. 그러면은 업무상 사고로 해결하면 끝.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병원을 갔는데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자발성 뇌출혈을 했다. 즉, 낙상의 원인이 사고가 아니고 업무상 질병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해서 쓰러졌고 그로 인해서 경추 손상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상 사고입니까? 아니죠.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업무상 질병이 관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일하다가 쓰러져서 경추가 손상이 와서 사망했다는데요? 그럼 업무상 사고 아닌가요? 노무사님 이거 당연히 산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요? 그 원인이 뭐죠? 자발성 뇌출혈. 그럼 이거는 과로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과로의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과로가 있는지, 즉 재발생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돼서 급격한 흥분, 논란, 공포가 있었는지, 두 번째, 재발생일 기준 일주일 동안 근로한 시간이 그 이전 1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내지는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혹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인지, 더 나아가서 60시간은 못 미친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7가지의 가중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신청을 하셔야 되죠. 어렵죠. 또 있죠, 차이가. 업무상 사고라면은 해당하는 관할 지사에서 결정을 하죠. 업무상 사고는. 근데 방금처럼 자발성 뇌출혈로 낙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더 소요돼요. 쓰러짐이었어요. 낙상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뭘로 볼 건 아니다? 사고로 볼 것은 아니다. 낙상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낙상으로 인한 바로 외상, 즉 경추 손상만 있었다. 그러면은 사고로 가면 문제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뇌출혈이 있어요. 낙상 이후에 병원을 갔더니 뇌출혈도 있고 경추 손상도 있었다. 그러면은 그 뇌출혈의 원인이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다. 그러면은 뭘로 보면 된다? 그냥 업무상 사고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발성 뇌출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즉 업무상 질병에 준하는 절차로 가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가 있어요. 업무 수행 중 실신으로 인한 외상이 발생한 경우. 실신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실신의 원인이 있는지. 두 번째, 실신했는데 원인이 없는지. 만약에 실신의 원인이 있다라면은, 즉 어떤 분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실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운이 없게 옆에 돌 같은 거에 있었는데 실신하면서 머리를 부딪히셔서 외상성 뇌출혈이 왔고 1회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신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뭐다? 당뇨고요, 당뇨. 즉 당뇨 환자였고 이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와서 실신이 있었고 그래서 사망을 했다. 그럼 실신의 원인은 뭐죠? 당뇨죠. 그럼 이거에 대한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뇨가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니까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당뇨가 업무상 질병입니까? 불승인 나오죠. 그러면은 실신의 원인이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는데 이 당뇨가 불승이 됐어요. 그럼 이 사건은 이제 부지급되겠네요? 아니죠. 승인됩니다. 왜냐면은 원인 불상이라면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원인 불상이 아닌 경우잖아요. 이 경우가 당뇨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신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실신의 원인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낙상의 경우처럼 뇌심이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다. 심근경색이다. 인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인정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렵죠? 자, 정리를 할까요? 오늘 내용. 자, 첫 번째, 일은 사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고를 유발한 질병의 원인이 있다라면은 그 질병을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신의 경우에는 실신의 원인 여부에 따라서 산재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업무상 사고인 경우와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 처리 절차가 다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 산재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더 나아가서 산재 후 보상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